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어디에나 있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현대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숨은 영웅, 규소입니다. 오늘은 이 규소가 어떻게 평범한 돌멩이에서 최첨단 반도체가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저기 해변에 있는 모래,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리는 스마트폰, 그리고 저 지붕 위에 있는 태양전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규소입니다.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엔 바로 이 규소라는 원소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평범하게 짝이 없는 돌멩이가 어떻게 우리 디지털 세상을 움직이는 심장이 되었는지 그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럼 규소가 대체 뭐냐 궁금하시죠? 원자 번호 14번, 원소 기호는 Si. 좀 특이한 녀석인데 금속 성질도 있고 비금속 성질도 동시에 가진 준금속이에요. 바로 이 애매한, 근데 그래서 더 특별한 특징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석기 시대에 이은 규소 시대, 즉 실리콘 에이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이 규소라는 게 우리 발밑에 이렇게나 흔한 걸까요? 그 이유를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저 까마득한 우주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28%. 이게 뭐냐면요, 지구 껍데기, 그러니까 지각에서 산소 다음으로 제일 많은 원소가 바로 규소라는 뜻입니다. 무게로 따졌을 때 무려 28%나 돼요. 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의 4분의 1 이상이 그냥 규소 덩어리란 얘기예요.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여기에는 진짜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의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 멀리 거대한 별들이 수명을 다하고 초신성으로 뻥 하고 터질 때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속에서 규소가 대량으로 만들어져 우주에 흩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뿌려진 규소는 산소랑 정말 친해서 둘이 딱 달라붙어 아주 안정적인 규산염 암석이 됐죠. 이게 바로 지구 같은 행성을 만드는 벽돌이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구가 아직 막 용암처럼 들끓던 아주 먼 옛날에 철처럼 무거운 애들은 중심으로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규산염 암석들이 둥둥 떠올라서 지금의 지각과 멘틀이 된 겁니다. 참 신기하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그 흔하디 흔한 돌멩이를 어떻게 우리 스마트폰이랑 컴퓨터를 돌리는 두뇌, 그러니까 반도체 칩으로 만드는 걸까요? 와, 이건 진짜 현대판 연금술, 거의 마법에 가까운 과정입니다. 보통 모래로 반도체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무 모래나 다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거의 티끌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고순도 석영, 이걸 규석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퀄리티가 좋은 규석은요, 전 세계에서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정말 몇 안 되는 곳에서만 겨우 캘 수 있다고 해요. 이 귀한 규석을 반도체 칩 재료로 만드는 과정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현대판 연금술 그 자체예요. 먼저 2000도가 넘는 초고온 용광로에 규석을 넣고 탄소랑 같이 가열해서 산소를 확 떼어내버립니다. 그러면 순도 98에서 99%짜리 금속 등급 규소가 나와요. 근데 이걸로도 부족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화학 동정을 여러 번 거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불순물까지 싹 다 잡아내고 나면 드디어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 수 있는 초고순도 물질 폴리실리콘이 탄생하는 겁니다. 순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99.999999999%. 9가 무려 11개나 붙어있죠. 그래서 업계에선 이걸 11-9이라고 불러요. 이게 반도체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감이 잘 안 오시죠? 비유를 하자면 올림픽 규격 수영장에 모래를 가득 채워놓고 그 안에서 색깔 다른 모래알 딱 한 개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수준의 순도래요. 와, 이건 뭐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좋아요. 이렇게 상상도 못할 순도로 정제된 규소가 과연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규소가 말 그대로 만들어낸 현대 문명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모든 설명이 끝나는 것 같아요. 현대 산업의 쌀. 그렇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현대 산업은 이 규소가 없으면 아예 돌아가질 않아요. 그만큼 모든 기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재료라는 뜻입니다. 규소가 정말 얼마나 다재다능하냐면요, 우선 전자 IT 분야에서는 초고순도 형태로 CPU나 메모리 같은 반도체 칩의 심장이 되고요.
에너지 분야로 가면 태양광 패널의 핵심이 돼서 빛을 전기로 바꿔주죠. 또 화학이나 의료 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실리콘이라고 부르는 말랑말랑한 고분자로 변신해서 접착제나 의료용 보형물, 화장품에도 쓰이고요. 심지어 가장 원초적인 형태, 그러니까 모래 형태로도 유리, 시멘트, 합금 같은 전통 산업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 쓰이는 곳이 없죠.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규소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바로 잡아보고요. 꽤 놀라운 사실들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규소의 아주 의외의 두 얼굴,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규소랑 실리콘.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죠. 규소, 즉 실리콘은 반도체 칩이나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딱딱하고 잘 부서지는 원소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주방용품이나 욕실에 바르는 접착제에서 보는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그건 실리콘, 즉 실리콘이라고 하는 규소를 기반으로 만든 고무 같은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는 거 이번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자 봉지 뒤나 영양제통 성분표에서 이산화규소라는 글자 본 적 있으세요? 이산화규소? 이거 모래 주성분이잖아요. 모래를 먹는다고? 괜찮나?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수 있죠. 과연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네, 아주 안전합니다. 왜냐면요, 이 이산화규소라는 게 화학적으로 엄청나게 안정적이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도 위산이나 소화효소라 아예 반응을 안 해요. 물에도 안 녹으니까 혈액으로 흡수될 일도 없고요. 그냥 들어왔다가 거의 100% 그대로 몸 밖으로 쑥 빠져나갑니다. 식품에는 가루끼리 뭉치지 말라고 아주 소량 2%도 안 드는 양만 쓰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 몸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무해한 통행객이라고 불러요. 비유가 정말 찰떡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먹는 거랑 숨 쉬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식품 첨가물로 먹는 건 괜찮지만 만약에 건설 현장 같은 데서 나오는 아주 고운 규소먼지를 코로 들이마시게 되면 이건 진짜 위험합니다. 폐에 들어가서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규폐증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건 오케이, 들이마시는 건 절대 NO. 이 차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저 머나먼 우주에서 태어난 이 오래된 원소가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규소가 앞으로 어떤 미래 기술들을 열어젖힐지 그 최전선을 한번 살짝 엿보도록 하죠. 규소의 활약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요. 지금 쓰는 흑연보다 에너지를 10배 넘게 저장할 수 있어서 한 번 충전으로 훨씬 더 멀리 가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고요. 또 엄청난 계산이 필요한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도 기존의 반도체 만드는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개발 속도를 확 끌어올려줄 걸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닉스라는 기술도 있는데요. 이건 칩 안에서 전선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서 AI 시대에 꼭 필요한 초고속 저전력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 양자 컴퓨터, 훨씬 더 빨라진 AI까지 길에서 흔히 보던 돌멩이에서 시작한 규소는 이제 인류 미래 기술의 한계를 부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됐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규소는 다음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